맞아 무주 반딧불 축제장과 과학축전 등의 체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군산시가 잇따라 국가 공모 사업에 선정됐지만 사업비 마련에 재정 압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훌쩍 자란 가로수들이 도로 이정표를 가려 운전자 불편과 안전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무주에서 청정 자연에 비친 반딧불을 주제로 한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도심에서 열린 과학축전에는 과학 꿈나무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많은 불꽃이 무주 남대천의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꽃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낙하놀이라 불리는데 마치 반딧불이 같습니다. 낙하놀이에 이어 밤하늘로 날아오르는 풍등이 자연에 비친 반딧불 축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올해 22번째인 반딧불 축제는 9일까지 계속됩니다. 축제 기간에는 반딧불이의 생태를 살펴보고 이해하는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고 밤에는 반딧불이를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아이가 이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직접 할 수 있어서 되게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전북 도청에서 열린 과학축전의 마지막 날. 체험 부스마다 과학 꿈나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직접 만든 로봇 자동차를 원격으로 조종하거나 작은 로봇으로 물건을 옮기는 실험을 하고 드론으로 축구도 하면서 과학의 원리를 깨닫고 어렵기만 하던 과학과 친숙해집니다. 드론은 양력으로 움직이고 축구 드론을 하면 팀워크도 잘 되고 승패 가리는 것도 재밌어요. 전주에서는 비보이들의 한바탕 축제가 열렸습니다. 제12회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로 국내 30개 유명 비보이 그룹이 참가해 역동적이고 흥겨운 경연을 펼쳤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군산시가 지역 개발을 위해 사업비 가운데 일부를 부담하는 국가 공모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요. GM 군산공장과 군산조선소 폐쇄로 지방세 수입은 줄고 있어 사업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형 기자입니다. 수산물 가공시설 등 낡은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군산 내항입니다. 군산시는 이곳을 포함해 국토부의 도시 뉴딜 재생 사업에 선정된 구도심 2곳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사업 예산은 250억 원으로 60%는 정부 지원을 받지만 나머지 40%인 100억 원은 군산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문화재청 공모 사업에 선정된 근대역사 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도 전체 예산 400억 원 가운데 100억 원은 군산시 몫입니다. 비율이 있어요. 전체 사업비는 400억 규모인데 그중에 이제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고 도비 시비해서 25대 25. 지금까지 확정된 올해 정부 공모 사업은 18건에 사업비만 4,200억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지방비 부담은 2,300억 원, 전라북도 몫을 제외한 군산시 부담이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지방비 부담을 전제로 하는 공모 사업이 잇따른 지역 경제 악재,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군산시에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의 이딴 폐쇄로 군산시는 법인 소득세와 종업원 관련 소득세 등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44억 가량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잇따른 공모사업 선정에 막대한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세 수입은 줄고 있는 구조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공모사업 참여도 중요하지만 막대한 사업비가 열악한 군산시 재정에 짐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 시내 도로의 이정표가 여름 내 훌쩍 자란 가로수에 가려 재구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한 속도를 알리는 표지판도 가려져 있어서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울창하게 자라난 가로수가 이정표를 완전히 가렸습니다. 얼마 못 가 한 군데, 그리고 또 한 군데, 1km가량 주행하는 동안 이런 이정표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정표를 확인하려면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들어갈 때 조금 잘 나무에 가려가지고 보이지가 않아서 사실 들어갔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도 가로수에 가려 재구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처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간판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속도 제한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이들이 좀 많이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제한 속도와 같은 주요 정보를 알리는 표지판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절대 감속, 내리막 경사, 이렇게 주요 운행 정보마저 가로수에 완전히 가려지다 보니 사고 위험은 자연스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표가 사고를 부를 수도 있지만 자치단체는 관리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봄이나 가을에 가득히긴 사업으로 하는 것은 대량으로 하는데 이렇게 중간에 이런 시기에 하는 거는 인원 들어온 거 밑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되지 않도록 교통안전을 가로막는 가로수를 정비하는 발빠른 대응 조치가 시급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불륜을 미끼로 거액의 돈을 뜯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부가 짜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5년 여름 37살 A씨와 36살 B씨 부부는 지인에게 빚을 졌습니다. 금액은 모두 1억 4,500만 원. 3년이 지나 상환 요구가 이어지자 부부는 돈을 갚는 대신 범죄를 저지르기로 합니다. 아내를 시켜 채권자인 지인과 성관계를 갖게 한 겁니다. 성관계를 하고 한 1시간도 안 돼서 피해자한테 위치 추적 어플로 이렇게 그 스크린샷을 보냈어요. 지금 당신이 내 와이프랑 모텔에 갔다 온 거 사실 다 알고 있다. 너네 가족한테 다 알리겠다. 돈 내놔라. 협박이 시작됐고 부부는 합의금조로 빚 탕감과 함께 현금 5,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뜯어낸 돈이 모두 2억 원. 일단 돈을 내어줬지만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며 부부의 파렴치한 범행은 덜미를 잡혔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에 범행을 공모한 흔적이 그대로 남았던 겁니다. 야, 네가 가갖고 모텔 가자고 그래. 아내한테 먼저 이제 돈을 그렇게 빌리라고 하는 방법. 지시하는 정황을 그거를 직접 이제 자료를 확보를 했죠. 자영업을 확장하는데 돈이 좀 필요했고 상당수는 또 남편이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이들 부부를 공갈 혐의로 입건하고 남편 A씨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떨어지면 차액을 보장해주는 사업에 참여한 농가가 크게 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상반기에 마늘과 양파 등 5개 품목에 걸쳐 최저가격 보장 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해보다 70% 늘어난 1,560농가가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달에는 가을 무와 배추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최저가격 보장 신청을 받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인 전주시 팔복동 금학천의 하천 정비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2020년까지 160억 원을 들여 금학천 2.2km 구간의 폭을 2m 늘리고 하천 제방을 정비하며 집중 호우에 대비해 펌프장 한 곳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실시 설계가 끝나는 대로 다음 달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전주 완산교에서 전라가명까지의 전라가명로의 보행로가 설치되고 경관 정비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주시는 내년까지 46억 원을 투입해 전라가명로 500m 구간을 왕복 3차로에서 2차로로 줄이고 도로 양쪽에 보행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이며 도로 부근의 건물에 대해서는 경관 정비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군산항에서 처리하는 차량과 부품 관련 물동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차량과 부품 물동량은 143만 4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9만 3천 톤보다 28% 감소했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자동차 관련 물동량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불법 폐기물로 주민들의 피해가 있을 경우 국가와 지자체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와 오염 정화에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군이 이를 처리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배숙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익산 폐석산의 사례처럼 배출업체는 책임을 포기하고 자치단체는 예산 부족으로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지 못해 주민들이 고통을 겪는 일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사무처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전북도당 당직자들을 모두 정리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8월 말일자로 전북도당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당 계약직 당직자 90여 명을 모두 정리하고 시도당을 사실상 사무처장 1인 체제로 재편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 이후 당직자가 늘면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정규직 희망퇴직이 완료되면 시도당 필수 인원은 중앙당의 당직자로 보충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익산 지역 7개 지구가 정부의 농촌지역 개발 공모 사업에 선정돼 145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익산시는 함나와 웅포, 왕궁면 3개 지역에 5년 동안 국비 120억 원을 지원받아 문화복지센터를 짓는 등 생활 거점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성당, 망성, 여산면의 마을 4곳에도 주민복지회관, 주민쉼터, 주차장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와 화재 등에 따른 안전사고 사망자가 39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명, 9%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256명으로 21%, 화재 사고 사망자가 14명으로 2배 늘었고 교통사고 사망자는 105명으로 16% 줄었습니다. 전라북도는 내일 차차 흐려져 낮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입니다.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거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금요일 오후에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